9월 16일 국내 야구 화나 대 키움 분석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 기자의 더 자세한 분석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원정팀 꼴찌 화나 이글스 대 홈팀 턱주간이 날아간 턱돌이 키움 간의 맞대결. 무엇보다 화나 같은 경우 타선의 지원이 있었음에도 투수진이 무너져 내리며 팀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화나는 꼴찌를 안 하면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꼴찌의 길을 찾아가는 느낌입니다. 반면 키움 같은 경우 NC에게 말 못다이가 그만 점수 내라 이걸 당했습니다. 거의 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팀 다 멘탈은 안드로메다로 날아갔을 거고 화나는 그래도 꼴찌지만 키움은 가을 야구 갈 수 있는 희망의 끈이 있습니다. 과연 그 희망의 끈을 화나를 상대로 해서 좀 더 끌어올릴 것인가, 아니면 화나가 고춧가루라면 팡팍 뿌리면서 이번 경기를 치룰 것인가. 양팀 선발 투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발 투수 화나의 선발 투수는 카펜터 선수입니다. 5승 10패 방어율 3.58. 자, 카펜터는 정말 불쌍한 아이입니다. 자, 3.58의 방어율을 가지고 있는데 승수가 5승 10패입니다. 다른 팀에 갔으면 무조건 10승 달성입니다. 카펜터 선수 팀을 잘못 만났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닝 소화 능력 또한 5.67이닝을 소화하고 있으며 퀄리티 스타트가 22경기 중 8경기 나쁘지 않습니다. 잘 던지고도 팀 타선의 지원을 못 받아서 패한 경기가 대부분이고, 본인이 호투하더라도 후방 불장난에 의해 가지고 볼펜의 불사지름에 의해 가지고 승리가 날아간 경우도 많습니다. 자, 반면 키움 같은 경우 요키시가 나섭니다. 빠르게 해결해야 돼요. 날아간 안드로메다는 빠르게 정신을 찾아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요키시 선수가 선발로 나섭니다. 13승 7패 방어율 2.50 명실상부 키움을 이 자리까지 만들어낸 선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닝 소화 능력 또한 5.67이닝 퀄리티 스타트가 23경기 중 13경기입니다. 요키시 선수는 그래도 최근 3경기에서 1승을 달성했습니다. 방망이는 두 팀 다 살아있지만 볼펜 방어는 어떡할 거야. 정말 안 좋은 상황. 득점에 있어서 4점과 5.1점으로 키움이 앞서고 있고, 실점에 있어서도 5.2점 대 4.8점으로 키움이 유리합니다. 가을 야구를 가기 위해서는 키움 같은 경우 화나라는 보약을 꼭 삼켜야 되는 거고, 화나 같은 경우 키움을 상대로 해서 연습한다 생각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다음 경기, 다음 시즌을 위해서라도 좀 더 분위기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는 화나. 이러한 상황, 두 팀 간의 대결,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양팀 지난 경기 한번 보면서 좀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경기 화나 같은 경우 득점 지원을 잘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마트의 맹폭을 맞으면서 독수리는 날개가 꺾였습니다. 거의 치킨 됐어요. 이마트에 전시되어 있는 프라이드 치킨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안타 생산 능력은 좋았지만 볼펜 방아, 싸지르는 불은 어쩔 수 없습니다. 고춧가루 역할에 나서고 있긴 하지만 팀의 패배는 뼈아픕니다. 꼴찌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번 시즌 좀 더 열심히 분발하기를 바라며, 반면 홈팀 키움 같은 경우 탕탕탕 총을 많이 맞았습니다. 대량 실점을 허용하면서 팀 분위기 한없이 떨어지고 정말 아쉬운 부분이요. 방망이는 살아나지도 않고, 자, 실점만 무궁무진하게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완패예요, 완패. 지난 경기 NC와의 경기에서 거의 완전 깔아앉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는 화나도 쉽지 않은 상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 화나의 방망이는 아직까지 불씨가 살아있습니다. 반면 키움 같은 경우 축축하게 젖어가지고 이제 불도 안 붙을 것 같아요. 과연 이 두 팀 간의 대결 누가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을까? 감히 박 기자는 끝까지 분석하면서 한번 들어주시면 정답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양팀 키플레이어를 보면서 좀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나 꼴찌를 안 하면 뭔가 허전한 화나의 키플레이어입니다. 정훈원 선수와 무엇보다 최재훈 선수 1번, 2번에 배치되어 있는 선수들을 뽑아보았어요. 자, 하주석, 김태현, 페레즈, 노시환, 이 라인은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어느 팀과 견주어도 3, 4, 5번, 6번 라인까지는 하나도 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은원이라든가 최재훈, 리드오프로 나서는 선수들이 좀 살아나줘야 득점으로 또박또박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위권에서도 최민호 선수가 그래도 안타 생산 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장훈호라든가 뭐 어쩔 수 없이 뭐 못 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중심 타선이 살아나고 하위권에서도 안타가 생산되는 상황에서 화나 같은 경우 리드오프들이
나가줄 필요가 있다. 볼펜 불사지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왜? 볼펜 투수진의 질이 떨어지는데 이거 뭐 타선들이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본인의 기량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 특히나 정은원 선수 초반과 후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좀 잘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끝으로 갈수록 계속적으로 안타 생산 능력이 떨어지고 타율 또한 끝모르고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분발이 필요한 화나의 1번, 2번 라인을 키플레이어를 뽑아보았고, 과연 이번 경기에서 고춧가루 뿌리며 기아와 꼴찌 경쟁을 과연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반면 홈팀 키움 턱주가리가 제대로 돌아간 키움입니다. 불방망이도 살아나지 않고 투수진까지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고 볼 수 있는 전창현 선수, 야심작으로 데리고 온 전창현 선수가 흔들리다 보니까 바로 대량 실점, 볼펜진에서도 불사지르고 전체적으로 나쁜 분위기를 계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리드오프 이용규라든가 잘 나가주고 있어요. 특히나 이정우 선수가 돌아오고 나서 뭔가 분위기가 만들어지나 했지만 크레이기 문제입니다. 잘못 데리고 온 외국인은 2군의 4번 타자 못지않게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요. 차라리 2군 4번을 데리고 올라오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동원이라든가 중심 타선에서도 뭔가 이렇다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며 지난 경기 NC와의 경기에서 가슴에 구멍이 몇 개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버금하게 바람이 막 숭숭 통하는 것 같아요. 자, 이번 경기 요키시라는 에이스 선발이 나섭니다. 자, 하지만 요키시가 아무리 호투를 하더라도 타선에서 득점 지원이 없다고 하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요키시가 한 점도 만약에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키움 선수들이 한 점도 못 내면 그건 무승부입니다. 승리가 아니에요. 그만큼 한 점이 소중한 키움입니다. 요키시를 힘을 한번 실어줄 필요가 있는 키움. 그러기 위해서는 크레이기라든가 박동원 중심으로 이어지는 라인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정우 선수가 분발하고 있고, 이용규 리드오프 또한 4타수 2안타로 잘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홈 안방에서 치르는 경기 다시 한번 부활의 날개질을 펼칠 수 있을 것인가. 양팀 분석 및 예상 결과. 자, 키움에게 한 표를 줬습니다. 분위기 개똥이 두 팀이 만났습니다. 그래도 동기부여라도 있는 팀이 유리할 것으로 보며 선발 투수 턱돌이가 나은 상황에서, 하지만 두 팀 다 투수진의 멘탈은 안드로메다로 날아갔습니다. 볼펜진들에서 대량 실점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발의 무게를 많이 돈 박기자입니다. 선발의 무게는 분명 키움이 더 나은 상황, 빠르게 회복하기는 힘듭니다. 타선이 빠르게 회복하기는 힘들고 체력적인 부담도 분명히 있을 걸로 예상이 되며 두 팀 다, 하지만 홈에서 치르는 키움에게 한 표를 준 부분이고, 이러한 경기는 핸디 언어바를 꼼꼼히 보고 가야 된다는 것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박 기자는 핸디 언어바에서 가장 괜찮은 걸로 뽑아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의 핸디 언어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기자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나 박 기자의 오늘의 픽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롯데 대 KT 분석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정팀 부산 사나이 대 홈팀 1위 KT와의 대결, 무엇보다 롯데 같은 경우 이제 물불을 가릴 게 없는 상황입니다. 무조건 승리를 위해서 달려나가야 되며 치열한 중위권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롯데, 두산, KT, SSG까지 이 팀들이 한자리에 와일드카드를 두고 굉장히 치열하고 박터지는 경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롯데가 달려나가기 위해서는 승리가 절실한 상황. 반면 KT 같은 경우 4연승이 끊겼습니다. 한 번쯤 주춤할 수도 있는 타이밍이었어요. 분명 KT 주춤하긴 하였지만 단독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 뜨거운 분위기에 롯데와 연승이 끊긴 KT 대결에서 양팀 선발 투수를 한번 보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정팀 롯데 같은 경우 에이스 박세웅, 안경 에이스 박세웅 선수가 선발로 나섭니다. 전적 8승 6패, 방어율 3.33, 이닝 소화 능력 5.67이닝을 소화해줄 수 있으며 최근 20경기에서 퀄리티 스타트가 무려 14경기, 여기에 최근 3경기 승수가 3승입니다. 그만큼 롯데에서만큼은 박세웅이 나온다, 확실한 선발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의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롯데의 방망이가 주춤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KT라도 빠르게 살아나줄 필요가 있다. 반면 KT의 선발 투수 엄상백 선수가 나옵니다. 2승 무패, 방어율 4.13, 퀄리티 스타트가 5경기 중 1경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닝 소화 능력 또한 롯데 박세웅보다는 조금 뒤처지는 상황. 최근 3경기에서 1승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KT 짜임새 있는 야구 참교육의 원조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는 야구가 잘 이루어지면서 승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규리그 우승, 바로 한국 시리즈 직행 각입니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두 팀 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득점에 있어서 5점, 5.4점으로 KT가 앞서고 있고 실점에 있어서만큼은 5.6점 대 4.2점으로 KT가 앞서고 우세하고 있다. 이것은 볼펜의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 기자가 봤을 때는 볼펜의 차이에서 KT가 롯데보다는 볼펜이 좀 더 탄탄하다는 생각이 들며, 이러한 선수층의 바탕으로 양팀 지난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경기 롯데 같은 경우 더블헤더 1, 2차전으로 진행되었고 1차전은 승리로 가지고 갔지만 2차전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1회에 석점을 먼저 뽑으면서 치고 나가던 부분을 3, 4회에 2실점, 2실점씩 하면서 팀은 패하고 말았다. 전체적으로 조금 더 후방에 있어서 힘을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었다. 더블헤더 2경기를 모두 잡았다고 하면 롯데는 진짜 가을 야구가 보였습니다. 갈매기가 날아갈 수 있는 기회를 살짝 삐끗했다. 더욱더 그러면서 중위권 싸움이 치열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반면 홈팀 KT 같은 경우 두산에게 일격을 맞았습니다. 4연승을 달리다가 한번 꺾였기 때문에 그래도 KT로서는 나쁘지 않다. 4번 연달아 이기고 한 번 지는 것 정도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박 기자도 삽니다. 왜? KT 선수들도 인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주춤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다음 경기 홈에서 치르기 때문에 분발이 예상되는 부분이고, 롯데는 원정길이지만 어떻게 해서든 한판 제대로 붙어서 좀 챙겨갈 필요가 있다. 양팀 키 플레이어를 한번 보면서 좀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블헤더 1차전은 승리로 가지고 갔지만 2차전은 아쉽게 놓쳤다. 이유인즉 안타를 전체적으로 많이 생산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티키타카 짜임새 있는 야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득점이 제대로 터지지 않았다는 거, 이걸 또 굉장히 잘하는 팀이 상대인 KT입니다. 롯데로서는 지금 중위권 싸움을 달리고 있고 특히나 이번 경기 안경잡이 안경 에이스가 나섭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분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박세웅 선수가 최근 폼이 굉장히 좋아요. 나오기만 하면은 롱리프트를 굉장히 잘 해주고 있습니다. 벌떼 야구를 하면서 볼펜 소모량이 굉장히 많은 롯데인데 박세웅 같은 완벽한 확실한 에이스가 나왔을 때 무엇보다 볼펜들이 조금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롯데 강빠따들이 좀 더 뭔가 짜임새 있는 야구로서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 이대호라든가 전준우, 정훈까지 고르게 활약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더블헤더 1차전의 모습을 한번쯤 보여줄 필요가 있고, 키플레이어로 선정한 선수는 나승엽 선수와 안중열 선수입니다. 나승엽 선수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왔을 때, 본인에게 기회가 왔을 때 뭔가 쳐줘야 될 부분이에요. 왜? 한동희 선수가 잘해주고 있고, 그렇고 나승엽 선수가 좀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기회가 떨어졌을 때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안중열 선수 조금 뭐 잘 분발해주고 있습니다. 4타수 2안타 고르게 활약해주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분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키플레이어로 꼽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위권에서 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롯데에게 아쉬움이 남지 않게 이번 시즌 잘 마무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좀 더 분발할 필요가 있다는 걸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반면 홈팀 KT 같은 경우 다 때려 부수고 참교육 제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 조용호 선수가 조금 살아나주고 있으면은 이제 중위권에서 자 치는 선수들이 좀 해줄 필요가 있다. 4번에 배치되어 있는 우리 배정대 선수 3타수 무안타, 이건 조금 아닙니다. 그 뒤를 마치는 김민혁 선수까지 4타수 무안타. 자, 전체적으로 중심 타선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살짝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4연승을 하다가 살짝 주춤하는 거기 때문에 박 기자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호잉 선수까지 5, 6, 7번 라인에서 안타 생산력이 조금이라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수들 자체가 좀 더 분발할 필요가 있는 상황. 과연 이번 경기 확실하게 대권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롯데가 중위권 싸움에서 힘을 한번 내며 가을 야구의 희망의 불씨를 지펴갈 것인가. 양팀 분석 및 예상 결과, 자, 롯데에게 한 표를 줬습니다. 롯데 지금은 찬물 더물 가릴 때가 아닙니다. 확실하게 선발이 나왔을 때 이때 승을 챙겨 가야 한다. 에이스 안경 박세웅이 뜨는 상황에서 방망이는 식지 않은 상황, 상대 1위 KT라고 할지라도 자
뭐 상관없이 선발에 있어서 한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 듭니다. 박 기자는 그렇게 롯데에게 한 표를 줬고, 하지만 상대가 1위인 KT이기만큼 이런 경기 핸디 언어바는 보고 가야 된다는 거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롯데 최근 경기에서 역배만 받으면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그렇게 핸디 언어바는 꼭 보고 가는 거 추천드리며, 박 기자의 핸디 언어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기자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나 박 기자의 오늘의 픽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